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제 했던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강의 듣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A라는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 내에 어느 일정 부분이 잘못하면은 이 집단 전체가 욕을 먹게 돼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집단에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집단 외에 이 여집합에 해당하는 이런 집단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집단에서 이 잘못된 같은 집단 내인데 이 집단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안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 집단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집합에 있는 이 집단들이 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태권도든 또 여러 선생님들이든 내가 각종 여러 개를 까잖아요. 근데 내가 작년에 까는 것도 이래저래 막 시끌시끌 했는데 결국은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고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지금도 뉴스에 나오기 전에 먼저 까는 거예요, 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거면은 문제가 생긴 집단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이만큼이 지금 골마 있다는 거야. 안 그런 집단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럴 때 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런 데는 일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은 일부 지역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는 안 그런 거는 일부분이고 대체적으로 그런다는 소리야. 근데 이 집단에서 와가지고 이 여집합이 10%일지 5%일지 1%일지 모르지만은 이 집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야. 말이 안 먹혀. 와가지고 욕 먹다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계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 거 내용을 좀 들어보시기 바래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안 그런 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더 많다라는 소리예요. 대부분 안 그래요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일부 지역만 알고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아니라고 하기는 뭐해.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지도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야. 그러면은 많이 알고 있어봐야 여기밖에 모른단 말이야. 본인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생활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 10년을 있었던 20년을 있었던 간에 요 지역이면 요 지역에서밖에 안 있었어. 이 지역이면 이 지역에서밖에 안 있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20년을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 거지. 그래봐야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지. 서울 수도권하고 거기 각각의 지방들 또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 독도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쪽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제주도나 또 이게 반 나눠서 이쪽 비약군지나 또 이쪽에 학군지나 또 여기 수도권 지역 내 다 다르단 말이야. 내가 예전에 작년에 얘기했을 때도 이 비약군지에서는 내가 뭔 소리를 하나 했을 거야. 뭐 책으로 뭐 무슨 질환이 생기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이 비약군지에서도 인스타 육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미리 얘기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끌시끌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 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미쳐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친 이유가 어린이집 유치원이 미쳤다기보다는 그 현재 지금 30대 여성분들 30대 여성분들이 같이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아에 대한 사회 환경은 30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30대가 정상이면은 육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대에 30대가 미치면은 육아가 3,000%로 빠지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육아는 전 세계에서 없는 거야. 근데 논문을 소개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게 참 웃긴 거지. 그 사람이 뭔데 왜 그걸 전국적으로 따지고 있냐고. 그걸 왜 전국적으로 또 따라하고 있어. 이게 참 미쳐가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애도 안 키워보고 지금 애를 지금 막 키워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키워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공통적인 현상들을 띠면서 똑같은 뇌질환이 생기고 있어요. 참, 딱 보면은 엄마가 한 명인 것 같아. 한 명이 아니지, 엄마가 한 3, 4명? 애들 증상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게 지금 30대, 그러니까는 MZ 세대들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애를 낳고 있고 애를 키우고 있는 게 지금 M세대란 말이야. 이 M세대에서 지금 현재 오늘, 그러니까 2025년 기준 현재 32세부터 약 46세까지를 이제 이 M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들이 코로나 기점 2019년에 이제 10월 달에 코로나가 생겼고 우리나라에 넘어온 게 2020년 4월 달 신천지가 터지면서 이때 이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2020년 4월 기준이면은 지금 2025년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전 아니야. 자, 46세가 5년 전이면 언제예요? 41세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쳐가기 시작을 했던 게 요때 당시, 그러니까는 2019년 당시 그때 나이대가 32에서 36살, 이 엄마들이 문제였던 거야. 이때 아이를 낳은 이 엄마들이 문제였어. 이 엄마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아이랑 뭔가 할 게 없으니까는 이때 전부 다 뭘 했냐면은 논문 육아를 한 거야.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논문 육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4년 후에 만든 게 뭐냐? 그러니까 2020년 4월에서 3, 4년 후에 만든 거. 3년 후지? 3년 후에 만든 게 이게 7세굿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이 논문 육아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36개월 전, 그러니까 12개월 때 돌잡이 책육아, 그 다음에 24개월 이전 영어예요. 미친 거지. 이거를 전국적으로 행하고 이때 당시 36개월짜리 아이들, 전후 애들이 동시다발로 갑자기 책을 구매를 하고 영어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켰어. 전국적으로 시키고 그 중에 대치동은 원래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를 이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36개월짜리 애들을 학습을 시킨 거야. 진짜 잔인하게 시킨 거지. 완전 아동학대식으로 시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7세굿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인스타 육아. 이 논문 세대가 지금 애들 나이로 따지면은 현재 나이 기준이에요. 현재 나이 기준 7세. 그러니까 6세,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얘네들이 논문 육아 시대. 그 다음에 요 전부터 태어날 때까지 애들을 인스타 육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7세고시를 만든 게 이 논문 육아 시대. 요 애들이 만들었고, 요 애들로 인해 가지고 길이 터지고 인스타 육아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한 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여기에 누가 붙은 거예요? 책장사들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책장사들이랑 처음에 유튜버랑 붙었던 게 나중에 책장사가 인스타랑 붙어가지고 지금 다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아이들 육아를 하는데 왜 인스타를 보고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해? 외국 논문을 왜 듣고 하냐고. 우리나라 애들 키우는데 왜 외국 논문을 하면서 애들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왜 하냐고. 미친 거지. 이게 뭐랑 하냐면은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야.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안 시키고 중국어 시키는 거야. 아니면 배우지도 않는 다른 나라 말.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마들 생각이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야. 그냥 다 언어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리카어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한국어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뭐 영어보다 수준이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한국어가 진짜 어렵단 말이야. 영어의 불규칙 저리 가라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국어를 하려니까 애들이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 현재 50살인데 제가 30살 때 20년 전 아니야. 20년 전에 당시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육아는 진짜 엄마 위주니까 여학생을 얘기를 할게요. 이때
이 학생들이 그 윗세대랑 벽을 치기 시작했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비치기 시작하는 세대지. 이때 한 번에 들어온 게 일본의 이지메 문화예요. 이지메 문화가 들어오면서 왕따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또 유행 문화가 생겼어. 이때 당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엄마랑 가도 벽을 쌓고 이때 20대 초반 애들하고도 벽을 쌌어. 완전히 다른 세대야. 이 아이들이 분명히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30대 때부터 육아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애 낳으면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애 낳고 있잖아. 애 낳고 있고 큰 애들은 지금 막 6살, 7살, 8살까지 갔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제일 큰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M세대에서 나이대가 내가 아까 30대 초반부터 원래는 한 26부터인데 자 30대 32세부터 46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세대들이 뭘 했던 세대냐? 지금 40살부터 46 현 나이 이 사람들이 초창기 책류가 시대야. 본격적인 책류가 시대란 말이야. 누구 거 보고? 푸르미 아빠 거 보고. 그 다음에 누구 거 봤어? 지랄발광 군대 육아 하엄마. 이때 거실 육아가 나왔어. 거실 책류가. 이거를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쪽팔려가지고 숨어서 했던 세대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이제 책육아가 나오고 나서 우리는 했었다 막 했다 지금 애들은 멀쩡하다라고 했는데 멀쩡하지가 않아.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봐. 지금 17, 18이야. 우리 17년 전 지금 2025년이면은 17년 전이면 얼마야? 2007년 아니야. 2007년도에 핸드폰이 뭐가 있었어? 응? 핸드폰이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있었다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책도 거의 없었었어. 근데 이때 고등학생 엄마들이 우리 때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에 왜 속아? 그러지가 않았어. 어쨌든 간에 이런 인스타 육아, 논문 육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거지. 이 엄마들이 코로나가 2020년 4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동시다발로 했던 게 뭐냐면은 알고는 있어야 돼.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거의 다 문 닫을 일이 생겼어요. 점점 애들이 빠져나가고 그때 2019년도에 19년도, 20년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망해가고 있었거든. 근데 2021년에 어떤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들이 편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라는 개소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편해지려면 어떻게?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라고 해버린 거지. 그래서 2021년도에 갑자기 어린이집을 보내는 붐이 일은 거야. 원래는 2019년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애들만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2020년, 2021년도에 돼가지고 그 여자가 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36개월 이전 애들은 엄마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낸 거야. 그러고서는 갑자기 어린이집이 붐이 일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린이집을 가야 사회성이 생긴다라고 원래 어린이집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를 보내는 엄마들이 만든 말이야. 당시 2021년, 22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36개월 전에, 막 24개월 전에 보내는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 명분이 어린이집을 가야 사회성이 생긴다 라는 이 말이 명분이었던 거야. 실질적으로 사회성이 안 생기지. 오히려 일찍 사회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찍 가면은 아이들이 뺏고 뺏기고 소유욕이 강해지면서 애들끼리 얘기를 안 하고 협동을 안 하고 싸운단 말이야. 오히려 사회성이 악화가 되는 게 36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가정보육을 했고 36개월 이후 지나서 눈치 봐가면서 유치원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전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편해지잖아. 왜냐면은 이 M세대들이 대체적으로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른 육아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플러스 책이 사람을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거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 육아를 하면서 같이 게으름과 책이 합쳐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우울증이야. 그래서
책류가를 하면은 1년 이내에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2023년도에 2022년도 23년도에 24개월 이내 아이들의 엄마들이 단체 우울증이 생겼어요. 이게 책류가가 원인이야. 왜냐면은 책류가를 하게 되면은 애들하고 같이 많이 움직일 필요도 없고 책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뭔가 하는 게 없어. 그 중에서 이제 남아아이들이 이 책류가를 하면서 이때 2023년 이때부터 동시다발로 생긴 게 후천성 자폐야. 후천성 자폐가 미친 듯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게 24개월 전에 책류가를 하면은 책을 들여놓은 것만 해서 문제가 생기진다는 것보다 책류가부터 병풍부터 해서 에듀테이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각종 사운드, 돌리는 거, 막 이런 것들, 그 다음 각종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애들이 자폐가 생기기에 너무 적합한 이런 것들이 국민템으로 자리 잡게 된 거야. 아이들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엄마들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교구, 병풍, 세이펜, 사운드가 나오는 장난감들, 벽보, 다 문자에 관련된 거, 그 다음 문자에 관련되고, 그 다음 심심하니까 다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만지는 촉감놀이도 안 해주고, 그냥 교구, 나무 교구, 이것만 있고. 나중에는 나무 교구조차도 애들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완전히 F급, 완전 최하위 단계인 자석 블록이 나오기 시작했어. 완전히 진짜 바닥까지 간 애들이 하는 게 이 자석 블록이거든. 이게 지금 겁나 잘 팔려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이 진짜 바닥까지 가고 있다는 거지. 이 자석 블록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엄마들이 다 게을러진 거야. 책류가 때문에 게을러지고 영어에 미쳐버린 거지. 왜냐면은 그때 당시 2021년인가? 바이든 9월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4개월 이내 아이들도 영어를 할 수 있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전국에서 영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공부에 미쳐있는 애들 학습에 미쳐있는 엄마들이 여기에 환장하기 시작하면서 36개월 이후 아이들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36개월짜리 아이들이 하기 위해서 이 역류가 갑자기 부활을 하기 시작하고 미친듯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역류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36개월 이전 아이들도 영어를 해야 돼야 이 역류를 들어갈 수 있으면서 생긴 게 이게 4세굿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영어, 그 다음에 책류가는 7세굿이랑 4세굿이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학대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애들 당연히 학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 책이 100권, 200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쌓아 놓는 것 자체가 애들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집에 아이가 여러 가지 촉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무 교구, 자석 교구를 깔아놓고 병풍 같은 거 깔아놓으면서 글씨 학습시키고 플래시카드 하면서 애들 문자 학습시키고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학대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애들 공부 열풍이 불고 엄마들이 책류가를 하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애랑 뭘 하려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난 게 애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다 일을 가기 시작했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어린이집이 수요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단 3년 만에 수요가 이만큼이 돼버린 거야. 어린이집에. 지금은 어린이집을 안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전국의 어린이집화가 돼버린 거야. 유치원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도 가정보육하고 유치원을 안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치원 수요가 이만큼이 올라가 버린 거야. 예전에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더 올라가 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가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유치원도 많아지지 어린이집도 많아졌지. 여기에 수용하는 선생님들이 문제야. 갑자기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유치원도 많아지고 특히 영어 관련된 유치원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보조 선생님들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나 갖다 쓴 거야. 능력도 없는데 갖다 쓴 거지. 애들 좋아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심심하니까 나온 사람들. 능력도 없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면서 담임을 하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스타일 거야. 인스타의 기본이 뭐예요? 책, 영어, 학습이야. 여기에 규칙, 정리 등 완전히 극좌적인,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극티적인 이런 것들
것들을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거지. 그래야 애들이 AI가 되거든. AI가 되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없어지거든. 멍청해지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애들이 대근육이 끊어지거든. 애들이 못 걷고 앉아만 있거든. 이렇게 돼야 애들이 뛰어다니지 않고 앉아만 있어. 그러니까 애들 관리가 편해지는 거지. 왜냐? 이런 식으로 인스타 육아를 한 사람들, 또 인스타를 보고 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 여기 있는 선생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해야 애들이 편하거든. 앉아서 애들이 못 움직이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선호하는 거야. 원래 유치원 선생을 하려면은 구연 동화를 100가지 이상. 그래서 애들하고 그런 걸 해야 되고, 애들하고 첩동놀이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애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면서 애들끼리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스타 육아를 하는 이 엄마들도 현재 미쳐있는 상태고, 각종 민원, 갑질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하는 상태고, 영어를 안 하면은 아이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정도의 엄마들과 또 이렇게 해서 애들 키웠던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질을 하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을 메꾸는 이 공간은 아무나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이거라는 거지. 인스타 육아.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 정리정돈이야. 이거를 36개월 이전에 하면은 아이들 우뇌가 작살나는 건 둘째 치고 지능이 떨어져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히 36개월 전에 이런 걸 하고 있는 엄마들은 모르는데, 나한테 전화 오는 거는 결국은 40개월 넘어가지고 아이들 상태가 전부 똑같아. 청소 정리정돈 많이 하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나열하기 시작해. 이 나열하는 게 무슨 증상이에요? 일렬로 쭉 계속 나열하는 거. 자폐 초기, 자폐 증상이에요. 자폐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상동행동부터 해서 나열하고 한 가지에 집착을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들 청소 정리정돈만 시켜도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한 가지에 집착을 보이는 거, 이거는 돌리는 거야. 그리고 책육아야. 책육아 같은 경우는 거실에 책장을 이렇게 놓고 책을 겁나게 둔단 말이야.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는 교구를 놓다든지, 교구도 없어. 책육아만 올인시킨다고. 그러면은 36개월 이전 애들 중에 책을 꺼내가지고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네모가, 이게 사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뒤집혀도 애들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하루에 막 2시간, 1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뒤집어서 하고 빈 종이도 넘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요런 상태에서 6개월만 가면 그냥 자폐가 걸려요. 이거를 어린이집에서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집중력이 좋다고 그래. 미친 거지. 애가 하루 종일 자동차만 만지고 2시간 동안 있는데도 애들이 끈덕지게 앉아있다고. 집중력이 좋네요.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나중에 애들이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게 돼. 유치원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유치원은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폐는요, 공을 들여야 돼. 꾸준하게 엄마든 보육자든 공을 들여야 애들이 자폐가 돼. 애들 책욕 하려면 애들 계속 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맨날 읽어줘야 되고 그걸 해야 되잖아. 뭐 물건도 많이 들여놔야 되지. 그러니까 자폐는 공을 들여야 돼.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돼. 근데 ADHD는요, 딱 3개월이면 충분해요. 정신병 걸린 담임 있잖아. 유치원 담임 3개월만 만나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ADHD가 돼요. ADHD 만들기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유치원 잘못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들 중에서 극티 선생 잘못 만나잖아.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3개월이면 ADHD거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정돈이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좌뇌, 여기가 우뇌예요. 아이가 36개월까지는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뇌가 안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이고 뭐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뇌가 36개월 동안에 각각의 대뇌, 중뇌, 속뇌, 간의 연수, 그 다음에 척수, 그 다음에 각각의 시냅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누전신호 연결하고 그러면서 뇌가 소송이 발동할 때야.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버릇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잡는 기간이야.
그래서 이때 잘못된 버릇이나 잘못된 습관이 잡혀버리면 이게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36개월 전에 기본적인 뇌 상태가 잡혀지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잡게 돼. 이때 앉아가지고 책만 읽히면은 애가 그냥 찐따가 돼버리는 거지. 특히 24개월, 18개월 이때까지가 아이의 기본적으로 설계 기간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설계 기간, 내 거실에 있는 것들을 설계 기간. 이 설계 기간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글씨만 했잖아. 그러면은 뇌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백질 기능도 떨어지고 감각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게 아니라 감각이 떨어진 아이들. 예민한 거랑 감각이 떨어진 거랑 달라요. 그러면서 애들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책류가 많이 했던 애들이 호명 반응이 안 되고 어떤 걸 안 만지려고 그러고 어떤 거에 접근 안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36개월부터 입학 전 이때까지 우뇌가 성장해요. 우뇌가 자존감, 할 수 있다, 도전의식, 모방 능력, 예술성,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오른단 말이야. 보면 할 수 있다. 또 자존감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게 자신감이 올라. 자존감과 자신감이 같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갈 때쯤 7살 이후부터 자네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게 그때부터 학습, 정리, 계획 이때부터 하는 거야. 이런 게 안 된 데서 이럴 거를 먼저 하잖아. 그러면 아이가 한쪽으로 시냅스가 몰리면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한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고 특히 36개월까지는 자네가 성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네가 성장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때 생기는 게 아스퍼거가 생겨. 그리고 정리정돈을 많이 시키게 되면은 애들이 항상 조그만 것만 적은 양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애들이 우뇌가 발달을 안 하면서 애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계속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열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을 기껏해야 36개월밖에 안 받으니까는 애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 애들만 보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바보가 돼가지고 매니지 해가지고 유치원을 보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이상해지잖아. 특히 남자들부터 이상해지면은 최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엄마한테 얘기해서 ADHD 검사 받으라고, 자폐 검사 받으라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무조건 아침에 일찍 와야 된다. 애들하고 똑같이 와야 된다. 방과후 활동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빠지면 안 된다. 지금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학교 가서 맨날 빠진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때 유치원 어린이집도 안 다녔는데 우리는 올 개근했잖아. 그럼 우리 때 사람들은 뭐야? 이런 걸 속고 있냐? 어린이집 사회성, 어린이집 가야 또 유치원을 가야 사회성이 생긴다? 아니야. 엄마랑 애착이 36개월까지 안 돼 있는 애들은요, 반응성 애착장애 때문에 생길 수가 없어요, 사회성이. 사회성의 기본은 엄마랑 애착이 충만해야 생겨요. 엄마랑 애착이 충만해야 애들이 말빨이 들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엄마는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잖아. 근데 애가 둘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어. 애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린이집 유치원을 언제부터 우리가 집에 맞벌이 부부가 아닌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 언제부터 애들을 어린이집을 보냈어.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어린이집이 다 망하고 있었다니까. 이거를 살려놓은 게 어떤 그 여자가 한마디에 됐고 그때 당시 엄마들이 다 게을렀거든. 다 귀찮았거든. 그러니까는 집에서 놀면서 그런 걸 다 보낸 거야. 그것도 종일반으로. 미친 거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미친 거에 이게 솔직히 알 거야.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애들이 미쳐가고 있는 것도 있고 엄마들이 미쳐가는 것도 있고 지금 입사하는 선생님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알고 있어. 말을 안 듣거든. 근데 애들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같아서 참는 유치원들이 있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자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 개망나니 같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쓰는 거야. 사고치. 결국은 사고 쳐서 문 닫잖아. 참 멍청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문제야. 유치원은 담임이 문제야. 특히 제일 문제인 담임이 7세 담임이야. 7세 담임 또라이 만나잖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6세 때까지 한 유가 한 방에 날아가요. 7세 담임은 거의 극티들이 많거든. 극티 중에 최강 극티들이 많아.
거의 무심 7세에서 교육을 하는 게 거의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으로 하고 애들 규칙 교육을 지키는 게 거의 군대 수준이야. 그렇게 시키고 있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엄마가 가는 데가 애들이 그런 데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애들 ADHD 3개월이면 생긴다고 그랬잖아. 왜? 그때 ADHD 생기고 나서 누구한테 핑계 대려고? 갈 데가 없어. 이제 미쳐가고 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사회가 미쳐가고 있고 엄마들이 미쳐가고 그 미친 엄마들이 그 나머지 빈 공간에 교사직을 채우고 있잖아. 인스타에 환장한 엄마들 다 게을러가지고 그냥 다 앉혀놓고 플래시카드 이지랄하고 있고 애들하고 뭐 놀긴 뭘 놀아. 이게 애들은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뇌가 나쁜 거 위주로 기본 베이스를 잡아요. 얘랑 아무리 좋게 놀고 뭐 하고 그랬는데 얘가 책류가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뭐 자동차 놀이 뭐 하루 종일 역할놀이 영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뇌의 기본 베이스가 잡혀. 그러면서 애들이 좋은 것마저도 거부하게 되는 거야. 아이들 놀이에 S클래스,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F클래스가 있어. D하고 F는 언제 어디서든 자폐 또 경계선급 다시 말해서 자폐 경계선이 걸린 애들이 하는 건데 일반 애들을 DF급으로 해야 하는 거지. 이 DF급에 해당하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이 가가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S급 A클래스 거를 해야 돼. 블럭 중에서도 바닥판 안 놓고 하는 거. 다 개별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리기, 만들기. 이런 것들도 다 또 레벨이 있지. 그 애들이 6살인데 뒷블럭랑 클래식 블럭이 있어. 당연히 클래식 블럭이 더 상위 클래스지. 그리고 학교를 가면은 이 블럭이 A 클래스로 내려가. 그 다음에 이때 나무 종류,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종류로 이제 뭐 접착제 붙여서 만드는 것들, 목공풀, 그 다음에 뭐 빨대 블럭 같은 거, 이걸 이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블럭이든 점토든 이런 만들기가 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때 가서 이거 한다고 이게 뭐가 돼? 그러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바닥에 있는 나무, 교구, 자석 블럭, 그 다음에 책, 이런 거였다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개냐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1학년, 2학년 애들 봐봐. 다 책류가고 들어온 애들이거든? 상태가 어때? 다 메롱메롱 하잖아. 거기다가 조기 영어 하는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농담 아니고 진짜야. 농담 아니야,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2학년 선생님한테 물어봐. 요즘 애들 어떠냐. 다 유치원 어린이집 출신에다가 다 책류가고 영어하고 들어온 애들이야. 얘네들이 정신연령이 5세 수준이야. 이상하지 않아?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는 다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 어린이집 유치원 다 보내고 사회성이 생기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무슨 아스퍼거 증후군에 AI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눕고 막 소리 지른다든지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한다든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문어체 쓰고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책은 겁나게 많이 읽었는데 글을 쓰질 못하고 쓰더라도 그 동화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줄줄줄 쓰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3인칭 어법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문제를 풀어도 주관식 문제는 아예 풀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문장이 3줄 넘으면 이해 못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막 영유 다니고 이런 걸 했는데 그날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단 말이야.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하냐 막 이제 고민하겠지만 이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나도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현재 지금 제 거 육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 그만두신 분들 많아.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거든. 그거 어떡할 건데. 그동안 애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놓고 일한 거 나중에 2~3배를 더 들어요. 그나마 아이를 위하면.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얘가 이제 사고 치다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우리 아이가 당한다든지 그때 가가지고 너는 왜 그런 말도 못하냐라고 그럴 거야?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다 방치하고 육아를 키웠으면서 애가 나중에 학교 가서 문제 생기면 애 탓할 거야?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요 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따로 생각을 해. 근데 학교 들어간 애들 문제점 보니까는 다 유아식이 엄마 문제야. 다 그래.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문제 보이면은 초등학생 애들 욕을 하더라.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문제 보이면은 엄마 욕을 해. 야, 봐봐. 초등학교 2학년에 문제 생겼다가 2년 만에 애가 지가 똑바로 해? 그게 이어지고 더 심해지는 거야.
금쪽이 봐도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힘들어하면 엄마 욕을 하잖아.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날치면 애들 욕을 하더라. 그 2년 사이에 왜 애를 욕을 해야 돼? 엄마가 잘못했으니까는 애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지. 이걸 뒤집어서 가면은 금쪽이 보면 알 거야. 금쪽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있는 애들 거실 봐봐. 거실에 책이 한가득이야.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도 거실에 애기들 방에 책이 막 거의 막 1000권씩 깔려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야. 책류가 하면 애들이 외소증, 소화비만, 애들이 걷기 싫어하고 대근육 다 끊기고 다혈질에 다 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지고 엄마랑 똑같아져. 둘 다 게을러져.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는 거 잘못 키웠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학습지 교사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메꿔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애들이 미쳐가고 있는 거야. 엄마도 미쳐있지. 그렇게 미친 엄마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지. 같이 미쳐가는 거야. 언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무조건 보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이게 코로나 이전에 없었단 말이야. 코로나 이후에 생긴 지 이게 딱 4년 된 거야. 뭐 오래된 게 아니야, 이 역사가. 농담 같으면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한테 물어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초창기 때 10년 전에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안 했어. 애들하고 얼마나 즐겁게 보냈는데. 근데 지금은요,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을 자폐 ADHD 경계선 지능을 만드는 이런 보육을 한단 말이야. 특히 제일 문제가 영유야. 근데 영유는 유치원이 아니야. 영유라고 부르는 걸 누가 부르는 거야? 엄마들이 우겨대는 거야. 이건 유치원이라고.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미치니까는 그런 기관들도 같이 미쳐가는 거야. 왜? 소비자가 미쳐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나중에는 소비자에 맞춰가지고 같이 미쳐줬지만은 그 미친 그런 곳이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갑질에 계속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게 현재 나이 38에서 42살. 이 사람들이 기본 털을 잡고 그 다음에 33에서 37살 이 사람들이 인스타를 하면서 확산을 시키고 있는 거야. 자기 아들, 딸 데리고 실험하면서. 근데 아들은 똑같은 육아를 했는데 자폐 ADHD가 되는 거고, 딸은 인격장애, 아스퍼거, 항구증, 과잉언어 이런 거 생기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애들이 안 된다 싶으면은 접던지 아니면 애를 하나 더 낳는 거야.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나마 딸을 낳으면은 돈을 많이 벌어먹고, 근데 아들 낳으면은 다 자폐 ADHD 유튜브 하고 있더라. 근데 그 이 와중에서도 물건 팔아먹더라. 관종들 그 지랄 하고 있어. 미친 거야. 이 시대가 무섭지. 이 논문 요가 시대. 이 사람들이 만든 게 7세고시. 그리고 이 7세고시를 벽을 넘기 위해서 만든 인스타 요가 시대가 4세고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은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가 되는 거야. 미친 거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 까는 순간 엄마들은 엄마가 아니라 학부모야. 엄마 자격 박탈이야. 책을 까는 순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책 겁나 많지?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바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책을 제거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애들이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또 댓글들 달리면은 댓글에 맞춰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